그래프 V와 T와에 관한 그래프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뭘 공부할 거냐면 이런 걸 하나 공부를 할 거예요. 시간 T와 V와의 그래프. 처음에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꾸준히 감소했다가 다시 일정하게 느는. 그래서 속도가 V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V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점, 요렇게.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할게요. 됐죠? 시작합니다. 제로로부터 A까지. 시간이 이제 C에서 D까지.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구간으로. 그래서 속도에 관해서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가속도에 관해서 공부할 거고. 친절하게 위에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화살표를 붙이고 있어요. 벡터에 관한 개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속력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니디 예문으로 나오는 그 학교 내신 스타일, 내신스럽다라는 스타일의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제가 이걸 한 번씩 해드립니다. 이게 아마 이걸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속도는 0에서부터 A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 동안 속도는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죠? 네, 계속 플러스. 자,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운동 방향으로, 그죠? 처음에 플러스로 잡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A에서 B까지도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B 이후에 C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속도예요. 첫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이제 위로 향하는 것만 뭐예요? 사실은 플러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플러스예요. 됐죠? 그럼 중간에 두 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같죠? 네, 계속해서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속력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갑니다. 속력. 봐요. 여기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했죠. 그죠? 그죠? 속력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A에서 B까지는요,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죠? 4, 3, 2, 1 뭐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속력이 늘은 거예요. 그죠? 빨간색으로 하자. 엄청 중요하니까 증가해요. 됐죠?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C에서 D까지는 어떨까요? C에서 D까지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감소했죠. 그죠? 속력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 증가 구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빨간색을 안 칠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생각해봐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가속도도 마이너스고 속도도 마이너스인데 속력만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합니다. 다시. 속도의 방향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운동 방향이라고 했죠.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가속도의 방향이 뭐죠?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되돌아오고 있거든요.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같은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뭐라고요?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속도가 플러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속도가 증가해요. 속도가. 그죠? 가속도는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1이 큰 거죠. 속도는.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증가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속도가 증가합니다. 라는 이 결과는 변함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죠? 그러나 속력에 관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을 때에만 속력이 증가한다 이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속력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시. 가속도가 플러스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속력이 빨라지는 것, 즉 빠르기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네, 머릿속에 막 헝클어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어찌됐건 전체 공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어떻게? 그 기니디 예문 중에 이상한 예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가속도가 0보다 크면 그죠?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은 뭐 항상 증가한다. 이런 거 무조건 틀리거든요. 사실 항상이라는 말 붙으면. 근데 어찌됐건 왜 틀리는지 아셔야 그걸 동글뱅이를 치거나 엑셀 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속도, 가속도 변이 이렇게 얘네들의 정의 또는 얘네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으로 복습할 내용은 뭐냐?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첫 번째 어떤 운동이다 그랬죠?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따라서 직선 운동이다. 직선 운동이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풀네임이 뭐라 그랬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죠? 풀네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 시간당 땡이 일정한 운동. 그죠? 단위 시간당 땡이 일정해. 그 땡이 뭐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그죠? 이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친구들만 이걸 기억하는 거란 말이야.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단위 설명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어요. 기억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가속도 운동의 네 번째. 자, 사실은 이 파트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얘가 지금 시험 범위 내에 들어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뭐가 일정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죠? 알짜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 되셨나요? 알짜 힘이 일정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죠? 하나 더 붙였어요. 알겠죠? 다시. 첫 번째 시간에 수업할 때는 이걸 안 했거든요. 하나 더 붙였어요. 결국 뒤쪽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공식 4개가 있어요. 그죠? 자, 공식 4개. 자, 뭐죠? 공식 4개를 외우고 있느냐. 도영이? 이게 내가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응? 공식 불러봐요.
V는 V0 플러스 AT. 그죠?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죠? 세 번째, 시간 없을 때 쓰는 거죠. 이거 뭐죠? 시간 없을 때 쓰는 거.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됐나요? 그죠? 맞아요? 오케이. 네 번째 식이 뭐예요? 힌트, 이거예요. V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면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를 쭉 푸는데 희한하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잊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문제를 풀다가 나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럼 분명히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2분의 V 플러스 V0. 그죠? 평균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력이 무조건 뭐라고요? 처음과 끝의 반. 그래야만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알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프 개형. 뭐 웬일이야. 질문에 대답을 못하네? 그럼 복습이 길어지는데?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돼? 자, 다시. 자, 시간 T. 이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SVA. 자, 갑니다. 자, 가속도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가속도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프 개형이? 이게 스바 그래프죠. SVA. 스바 그래프. 됐어요? 스바 그래프에서 SVA 중에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죠? 뭐예요? 이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뭐 G면 G 이렇게 일정합니다. 되셨나요? G로 일정하네. 시간 T까지. 자,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였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무엇이다. 이거는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응?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 그죠? 자, 속도의 변화량. 되셨나요?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됐죠? 그래서 V-V0는 AT. 됐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따라서 이 그래프가 있어도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설명해 줬거든요.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V0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V0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처음 속도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그래프 변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예전에 애들이 항상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데 꼭 이렇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처음에 2m/s로 운동하고 있던 그러면 뭐라고요? 2m/s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V0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프 변환할 때. 그래프 변환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프 변환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은 제로. 물론 문제 쉽게 내면 안 나오지. 문제를 전교생 다 100점 맞게 나오면 안 나오겠지만 자, 갑니다. 자, 속도가 어떻게 증가했다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가속도 부호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가속도 부호가 0보다 크면 뭐라고요? 무조건 속도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속도가 제로로부터 이렇게 쭉 증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증가해야 된다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므로 일정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였더라?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였죠? 변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동거리라고 하셔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등가속도 운동 처음에 조건이 있었는데요. 직선 운동이어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 직선 운동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어야 되면 뭐라고요? 직선 운동이어야 되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변이. 이동거리여도 상관없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 얘 어떻게 그리죠? 얘 이참수입니다. 그죠? 왜냐면 잘 봐요. 여기 있군요. 요 식에다가 V0가 지금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얘가 뭐가 일정한? 제곱항 앞에 개수가 일정한 이참수죠. 되셨나요? 네, 시간의 제곱과 S가 비례하는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하는 이해하셨나요? 됐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사람 겁나게 하지 말고,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웠으니까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기와 방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동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경우. 그죠? 빠르기가 변화하면서 방향이 일정한 경우. 그죠?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이 변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운동의 예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됐죠? 자,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도 일정해. 누구죠? 빠르기가 일정한데 방향도 일정해. 뭐예요? 등속 직선 운동이죠. 되셨나요? 네, 등속 직선 운동. 두 번째, 빠르기가 변화하는데 방향이 일정해요. 그죠?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예가 있죠. 물론 모든 빠르기가 변하면서 방향만 일정한 놈이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요. 그 2번 예가 등가속도 운동이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빠르기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등가속도, 빠르기의 변화량이 변하면 가속도 운동. 됐죠? 다시 빠르기의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빠르기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가속도.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변하는 놈의 예를 하나 배웠어요. 뭐죠? 네, 등속 원운동 맞아요. 등속 원운동. 자, 따라서 기억하셔야 될 건 등속 원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닙니다. 분명히 전혀 다른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빠르기가 변화하고 방향도 변화해요. 그럼 그런 예 중에 뭐 배웠어요? 포물선 운동이라든가 진자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배웠어요. 아시겠죠? 저희가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복습. 네. 그래도 복습 한 20분 정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뭐가 좀 개념이 더 다져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2번이에요. 1번.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네, 두 번째.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이다. 그렇죠.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다. 변이다. 그다음에 물체의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한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다. 아니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그래야죠. 자, 5번째.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무슨 말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게요? 속도의 크기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면 돼요? 그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속도의 크기가 뭐예요? 속력이에요. 빠르기. 속력. 아시겠죠? 자, 갑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죠? 가속도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합니다. 속력이.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속도의 크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속도의 크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지? 이게 속력이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거는 V가 플러스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그런 거고요. 그쵸? 만약에 V가 마이너스일 때 A가 마이너스면 이건 속력이 증가해요. 알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같은 마이너스 부호일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다. 알겠죠?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의 내용은 뭐냐? 자,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세 물체입니다. 시간에 따라 그림과 같이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보시면 되죠.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B라는 애는 이렇게 일정하게 뭐가 증가했어요? 위치가 증가했어요. 알겠죠? 위치가 변했어요. 근데 A는 처음엔 빨리 변하고 나중에 천천히 변했죠. A는.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C는 처음에 천천히 변했어요. 위치가 처음에는 작게 변하다가 나중에 많이 변했어요. 이해 가셨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0에서 10초까지 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0에서 10초까지 시간 동안 첫 번째 평균 속력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속력을 구하랬죠? 그죠? 자,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나? 평균 속력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세 개가 다 시간은 10초고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10m예요. 그죠? 10m. 되셨나요? 네, 결국에는 이게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순간 속도의 크기, 시각 t에서 순간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시각 t라고 그랬거든요. 시각 t가 어디냐면 이쯤이에요. 이쯤 시각 t. 됐죠? 여기서 뭘 구하랬냐면 순간 속력에 관해서 생각해봐라. 순간 속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거, 그쵸? 접선의 기울기. 시험 문제가 이 형태로 밖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죠? 그런 형태이다. 자, 갑니다.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그 순간에 접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고요. C는 굉장히 커요.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죠? 그러니까 V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VB, 그 다음에 VA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된다. 뭐와의 그래프? 시간과 위치와의 그래프에서 순간 속력을 얘기하고 싶으면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3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자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어떤 것도 잘 틀리냐면 이런 것도 잘 틀려요. 10번 같은 문제도 잘 틀려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쵸? 겨울방학에 비슷한 문제로 문제 풀었을 때, 그죠? 예, 그 10번 같은 문제 틀려갖고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자, 갑니다. 다음 14에서 19번까지 가겠습니다. 자, 질문은 15번과 19번입니다. 자, 이제 15번부터 가볼게요.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이죠?
정지에 있다가 V0가 0이다. 정지에 있다가 어떻게 했냐?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아, 등가속도구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얻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타임 t가 5가 됐고요. 그때의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25m/s가 됐다. 자, 이때 5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가속도 A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V-V0.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얘기죠. 가속도의 정의에다가. 그래서 25 마이너스 처음이 얼마야? 0. 그러면 시간은 얼마? 5 하면 결국 5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두 번째. 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다 넣을 건데, 자, V0가 0이에요. 그죠? 처음이 0이다. 그럼 요건 계산 안 하셔도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방금 구했어요. 5m/s 제곱. 그리고 시간은 얼마다? 5초. 5초의 제곱 이렇게 해요. 되셨나요? 네. 자, 따라서 5의 제곱이면 25고요. 거기다 5 곱하면 125죠. 125를 2로 나누면 62.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62.5m. Got it? 네. 오케이.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19번이 질문이다. 19번은 이제 그래프 변환 문제죠. 19번은 그래프 변환을 할 건데 시간 t와 뭐와의 그래프, 가속도 a와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가 세 개로 이제 쪼개져 있죠. 세 구간으로 2초, 4초, 6초에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달라요. 첫 번째, 0에서 2까지는 가속도가 2로 일정. 자, 2초에서 4초까지는 0으로 일정. 자, 이게 무슨 구간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 운동 구간이다. 그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로 일정. 마이너스 2로 4에서 6까지 일정.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선 뭘 기억해야 되냐면 면적을 기억해야죠. 면적을 기억할 건데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t란 말이야. at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이거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시면 요게 얼마예요? 요 면적이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변환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 변환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초속도예요. 처음 속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 속도를 찾아야 돼요. 다음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그랬으니까 정지부터. 아, 제로로부터 V0가 0이구나. V0가 0이구나. 이렇게 시작하죠. 네. 여기에서 2초까지, 4초까지, 6초까지 이렇게요. 자, 처음에 플러스 4만큼 변하니까 아, 4까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4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등속운동 구간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운동 구간이다.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 아, 요렇게 생긴 놈이네요. 그죠? 네, 요렇게 생긴 놈이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죠. 자, 갑니다. 첫 번째, 0에서 2초 동안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2에서 4초까지 물체는 등속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2초일 때 속력은 네, 요거죠. 2초일 때 속력은 4m/s가 되겠습니다. 4m/s. 자,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이거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3초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4m/s가 됩니다. 자, 0에서 6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죠? 네. 자,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이거 면적 구하시면 되냐? 그죠? 뭐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요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놈하고
지금 요렇게 생긴 놈하고 크기가 같거든요. 그쵸?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m/s로 얼마? 4초 동안 간 거와 같겠죠. 16m. 되셨나요? 오케이. 물론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면적을 구하면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됐죠? 0에서 2초 동안 속력이 증가합니다. 네, 이거 둘 다 플러스거든요. 그쵸? 가속도도 플러스고 속도도 플러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속력이 꾸준하게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두 번째, 4에서 6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냐? 속도 변화량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 마이너스 처음 하면 되지. 0-4니까 얼마예요? 이건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아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면. 되셨나요? 오케이. 19번 챙겨봤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네, 32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40번까지 가보겠습니다. 40번까지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에는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드렸던 것 같으냐면요. 35번을 풀어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네, 35번 풀어드려요? 네, 오케이. 35번 갑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위치를 나타냈다. 위치를 나타냈어요. 그죠? 35번은 제가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0m라는 위치가 있다. 이게 처음에 원점이 있다. 그러면 30m를 멀리 떨어져 있는 30m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애가 누가? B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로 쪽으로 오는 거겠죠? 됐어요? 제로 쪽으로 오는 거 맞아요? 위치니까 제로 쪽으로 꾸준히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A는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30m까지 쭉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10m까지. 자, A라는 애는 30m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10m까지 왔어요. 되게 많이 움직였죠?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 상황에서 자, 첫 번째 갑니다. 기억. 6초 이후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초 이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운동 방향에 관한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S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라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고 A라는 애는 6초까지 30까지 갔어요.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 6초라는 시간에서 이 둘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면 돼요. 시간 t와 SY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속도이다. 그러니까 B는 A와 다르게 A는 이제 속도가 두 가지죠. A는 6초일 때 터닝 포인트, 6초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러니까 V가 0인 점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A라는 애의 운동을 보시면 처음에 속도가 0보다 커요. 그죠? 처음에는 VA가 0보다 큰데 됐죠? 나중에는 0보다 작아지죠. 그쵸? 네, 나중에는 0보다 작아져요. VA가 0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6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예, 좀 어려운 문제에선. 자, 갑니다. 다시 6초에서 A와 B는 둘 다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방향,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둘 다 되돌아오는 방향이다. 처음에 플러스로 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됐어요. 평균 속도. 그죠?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VA하고 VB를 구하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이런 거잖아요. T2-T1분의 그 다음에 S2-S1 이렇게 되고 얘도 T2-T1분의 S2-S1 이렇게 될 거고 전부 다 6초이고요. 밑에는 아래는 6초인데 위에가 문제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나중이 0이고 처음이 30이에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m/s고요. 됐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B가 그렇군요. 미안, 쏘리. 잘못 얘기했다. B가 그렇죠. B가 0-30에서 마이너스 5m/s.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얘는. 그 다음에 A는 6초 동안, 나중이 30이고 처음이 0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5m/s. 되셨죠? 오케이. 자,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면 같아요.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면 같아요. 크기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균 속도를 물어봤는데 얘는 마이너스예요. 됐죠? 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다르다. 자, 0에서 10초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라. V바 A, V바 B 이렇게. 총 시간은 얼마냐? 총 시간은 10초이다. 둘 다 10초이다. 그러면 평균 속력 구하랬으니까 이동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B부터 알 수 있겠네요. 30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마이너스 20까지 계속 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50m를 갖고요. A는 둘로 나눠야 되겠죠? 0에서 6초까지 30m 가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0초까지 얼마나 왔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6에서 10초까지. 10초일 때 위치가 10이거든요. 그럼 30에서 10까지 왔으니까 20 같죠? 예. 그러면 20.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50, 그러니까 5. 10분의 50, 5. 이렇게 되죠? 평균 속력이 똑같아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35번은 속력 속도에 관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속도로 풀어야 되고요. 디귿은 속력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무엇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게 지금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럼 35번 말고는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